안녕하세요. 아이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상하게 어제 10시간 잤는데 일어났을 때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어제 조금 약간 무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쨌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면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가 조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수면의 질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루틴 독서노트 하고, 왜냐면 마음이 급해요. 오늘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독서하고 학교 잘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합니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기회도 다가오는 것으로 여기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나는 운이 있다? 나는 뭐 인복이 없다? 이런 것들? 인복이 있게 내가 사실 인간관계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 생각해보면 조금 이런 인생이라던가 아니면 인간관계라던가 뭐 시험 같은 것도 사실은 실력인데, 어떻게 보면 좀 운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쵸?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강제로 아침형 인간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어두컴컴한 게 나는 좀 좋지 않은가 봐요. 근데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어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해를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회도 다가오는 것을 여기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평상시에 찾아내는 습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선택이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내지 않은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낸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서 그걸 칭찬하고 더 키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사가 안 풀린 사람은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행복하죠. 지금 이렇게 여유있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나는 사이토 히토리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에는 이렇게 한 챕터마다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결 그림인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게 또 저의 하나의 삶의 철학이거든요. 요즘에도 막 힘주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물결 사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행복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유있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 시간,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좀 힘든 상황이어서 뭐 일을 하러 가는 와중에도 책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유있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읽고 조금 마음이 급하네요. 마음이 급하게 가질 거 없어요? 여유있게
루틴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책은 많이 못 읽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오케이. 오마이갓. 왜 이게 책이 안 펴져지는 걸까요? Please. Now. 한 번씩 이렇게 좀 스크린이 프리징 되는 게 좀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이렇게 하고 서비스 점검 중.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서비스 한다고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독서를 no 다운로드가 됐는데?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다운로드 된 것은 오프라인 모드 비행기 모드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시련까지는 아니죠. 아니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가 어디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보 관리. 아니 어디죠? 오케이. 오프라인 인터넷 다시 시도. 내 서재. 아니 그러면은 오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 서재. 아니 오프라인 모드가 뭐죠? 너무한다. 너무해. 책 읽고 빨리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책도 없는데 책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라는 거죠? 네, 서재 들어왔어요. 제발 좀 책 좀 오픈해주세요. 한번 클로즈 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쵸? 클로즈. 오케이. 이것도 클로즈 하고. 자,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책 좀 학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오프라인 상태. 오케이. 있다. 괜찮아요. 아무 책이나 읽자. 지금 독서에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예스. 자, 강아지가 코를 엄청나게 골면서 지금 왜 저렇게 코를 골지? 오마이갓. 사람처럼 골. 자, 이 책. 오늘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책인데 숨쉬는 돈의 행복, 생명 대신 금융 공부. 일단 무엇이든 시작해야 의욕도 생긴다. 행동 현목. 원 없이 놀아본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오케이. 죽을 때까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오케이. 죽을 때까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철 광고를 자주 보이는 영어 학원에 다녀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회화 레벨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어 학원에서 만족할 만큼 회화 실력을 키우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요즘엔 영어 학원 갈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오케이. 어쨌든 영어 회화를 배울 때 학원 다닐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영어권 국가를 많이 가는 것이 낫다고들 하는데 직접 경험해본 입장에서 듣기에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학문으로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전문 기관에 가는 것이 좋고 살아있는 영어를 짧은 시간에 익히고 싶을 때 영어밖에 못하는 외국인을 사귀면 된다. 그쵸? 이런 말 많았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평소 영어 때문에 불편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빨리 요즘만 읽어볼게요. 영어로 말해야만 하는 환경에 자신을 내던지고 반드시 영어를 써야만 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실력이 는다. 영어를 배우려는 마음은 훌륭한데 어떤 이유에서든 배우려는 그 의지와 이를 위한 행동 자체가 의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있는 젊은 여성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영어 학원에 다니는 남성도 있고 그래서 오케이.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실. 배움과 놀이는 해본 만큼 경험이 쌓인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사회인의 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틈만 나면 웨이팅을 하는 것이나 오케이. 심지어 살다 보면 배움도 좋지만 놀이의 투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옵니다. 이분은 노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놀면서 그리고 좀 외향적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저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거의 이렇게 소진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이 저자는 노는 걸 진짜 좋아해.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하는데 이거 개개인마다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 나의 성향으로 봤을 땐 사실은 맞지 않아요. 에너지만 낭비가 되고 절대로 생산적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나오죠. 고생이 취득한 자격증보다 미팅에서 만난 여성이 이야기한 요즘 유행이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될 그러니까 노는 거, 즐겁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치우쳐 있어요, 이분은. 무엇보다 남자는 결혼해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생긴 안정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연애 시장에 내려와 이 안정감에 빠지고 나면 남자는 대부분 아저씨가 돼버립니다. 블룩한 베스트를 오케이 필요 없는 부분 물론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가 나올 것, 머리가 지저분하건 자기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 뭐냐면 타인이 이제 뭐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내가 흠모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매일 운동을 해서 몸도 내가 원하는 몸으로 만들어 놨고 피부도 너무 좋아. 관리가 잘 되어서 그게 누가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기분이죠. 보면 이걸 절대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바지 정도는 직접 사입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관리를 노는 아저씨가 된다는 건 사고 정지받았다는 위험신호. 봐주는 사람이 있다.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 자기 관리를 한다? 오케이. 결혼 후 연애 시장에서 내려와 자기 관리를 포기한 아저씨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수한 사람들은 대체로 아내에게 사랑받는 동시에 자기 관리에도 철저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사람의 성과가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시선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나 자신한테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쵸?
자신은 만족해도 주변의 시선을 만족하면 상대방은 그게 비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 인생에 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나 약간 좀 비판적인데 오늘? 뭔가 좀 예민한가? 아니면 학교가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졌나? 오케이. 모텔 말고 이야기면 고급 호텔로 뭐 얘기는 뭐 고급 호텔로 갈라 돈을 써라 이런 거. 이분의 대강 그 삶의 가치관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좋아하는 여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이나 부끄러움이 떨친 지 오래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잘 넘어오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미리 재고 따지니 다가가지 않습니다. 뭐 여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지금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노는 문화 유흥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이분의 이제 초점이 세워져 있고,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 유흥 문화 속에서 이제 자기 사업에 아이템을 발생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아도 고백할 때는 여전히 망설이는 그 마음이 생긴다. 그래도 나는 여긴 내 세상이야. 내 생각대로 되게 되어 있어. 내 생각이 현실이 될 거라는 그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높아심에 덧붙이자 혹시라도 여자를 힘으로 어떻게 해보면 절대 안 된다. 오케이. 여자가 마음을 받아주길 바란다면 최선의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먼저 청결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지저분한 것과 접촉하기 싫어한다. 지저분한 여자는 제일 먼저 아웃. 오케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른스러움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남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여유가 있는 남성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데다 근육질을 몸매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나름의 지식과 경제력이 있으면 풍요로운 어른의 분위기, 마지막으로 성인 남자를 여성을 본고적으로 설득할 때 고급 호텔을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여성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해주는 것은 남자의 역할 중 하나이다. 이런 서비스 정신은 여성에게 확실하게 호감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이 책이 어제는 조금 읽었을 때는 획기적이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조금 그런 쪽으로 여자 남자 뭐 이렇게 꼬신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호텔 이런 거에 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말의 품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끌리지 않으니까. 끌리는 거죠. 언행,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오케이. 본질. 쉽게 섞이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 본질. 너무 좋은 말이다. 본질이란 단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 그 성구안이라던가 나의 본질. 자, 바람은 속이 빈 쭉정이를 날려버리지만 가을볕에 잘 여문 알공은 들판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제야 들판의 혼돈은 정리됩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잠시 한때 뒤엉켜 지낼 수 있으나 언젠가는 서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목 아파요. 왜 아프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사람과 말의 본질도 매일 일반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은 언젠가 드러나고 맙니다. 너무 좋다 이 말. 본성과 본질, 진심 같은 것은 다른 것과 잘 섞이지 않습니다. 쉽게 으깨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것은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견뎌낸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과 말의 본질도 매일 일반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려 해도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은 언젠가 드러나고 만다. 맞아요.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는 성관이라고 하죠. 본질 되게 감추기 힘들어요.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그 분명히 인간이 그렇게 의지력으로 모든 나의 생각과 행동, 말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결혼하게 보지 못했다? 저는 거기에도 약간 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아직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왜 못 볼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화에 대한 킹스 스피치에서 영화 그 예시가 나와요. 오므라진 입술은 겨우벌레 목구멍이 쟁여진 단어를 힘겹게 뱉어보지만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연설 내용이 대중의 가슴까지 당도할 리가 없습니다. 말의 힘, 오케이. 말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밀쳐낼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조지 6세는 결국 목이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결국 괴짜 언학자 라이오넬 로그 박사를 찾아갑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제가 별로 예시니까, 영어에 관한 예시니까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차분히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세요. 그쵸, 힘을 빼고. 전 국민에게 전한 연설을, 그것도 전쟁 참전선을 친구에게 말하듯 하라니. 하지만 그 당부에 무게와 울림이 범상치 않습니다. 로고 박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맞아요. 내가 이제 요즘에도 느끼는 건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뵈면은 되게 막 떨리면서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긴장하고 잘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나 혼자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음성을 녹음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나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녹음하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나에게 얘기하듯이, 내 내면에 있는 나에게 얘기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수천만 대중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여기에 지금 약간 숙제가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 녹음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앞으로 그 수업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는 언어와 말재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시간에 침착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언을 듣고, 로고의 조언 덕분인지 조지 6세는 침착하게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화수가 합법이 아닌 참된 마음이 담긴 왕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 국민의 귀로 흘러들어갑니다. 조지 6세의 음성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이 영화는 언어와 말재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 언어와 말재간, 그쵸? 편협한 시각에 통렬한 어퍼컷을 날립니다. 우리 사회는 남보다 말을 잘해야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강박관념이라보다는 그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아닐까요? 저도 욕구였거든요. 그런 욕구라기보다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꼭 연설을 하거나 앞에 수업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을 조금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능력이 없으면 말이 잘 안 나오니까 흥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참 싫더라고요. 저는 흥분해서 하는 거. 네, 그래서 매끄러운 발음으로 화려한 입담을 선보이거나 인문학
가진 내공에 세련된 동작을 거드리면 말씨가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매끄러운 발음, 화려한 입담, 듣는 이의 달팽이 관과 뇌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재간을 말 잘하는 사람의 능력인 양 간주합니다. 나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매끄러운 발음, 화려한 입담. 하지만 그런 사이 남을 웃겨야 하는 강박감에 막말을 낳고 무조건 튀어야 한다는 조바심은 망언으로 이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침묵해야 돼요. 말의 품격에 대한 고민은 잘게 부스러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결국은 뭐냐? 침묵 훈련이에요. 사실은 저는 침묵 훈련하자. 네, 오늘은 목이 왜 아플까요? 내 목을 써서 얘기를 했나? 어쨌든 그래서 조금 물을 마시든지 해야 되겠다. 네, 지금 학교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독서를 하고 또 원서 읽고 빨리 준비해서 학교 가보도록 할게요. 목이 너무 아파. 수고했어요, 아이린님.